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을 본다면 전 최고점을 돌파한 시점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 사이클의 패턴을 본다면은 이때도 그랬고요. 전 최고점을 돌파하고 더 추가적 랠리를 이어나가는데 바로 이어나가지 못했고요. 기간적으로라도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이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전혀 뭐 특이하다, 이상하다, 다르다 이럴 것이 없고요. 게다가 비트코인 반감이 지난주에 이벤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 사이클의 비트코인 반감 이후에 1년 내지 1년 반의 비트코인 상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의 사이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밑에 MVRV G스코어를 본다면 이 초록색이 2라는 숫자에 거의 도달을 해야지 사이클 종료를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 정도까지 찍고 현재 0.8에 내려와 있는 상황. 따라서 2라는 숫자에 도달 정도 해줘야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이런 MVRV G스코어를 봤을 때도 사이클 탑 찍고 시즌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약세 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장 때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논리와 시장의 의견에 이리저리 휩쓸리기보다는 본인만의 주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루한 상황에서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인다면 갖다 붙일 수 있지만 뭐 사실 그게 의미 있는가 싶어요. 왜냐면 많이 오른 것만큼 지금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붙인다면 첫째는 미국 주식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쟁,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우선 미국 주식부터 본다면 비트코인 ETF가 미국 주식에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ETF라는 상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강세이면 비트코인도 좋고요. 미국 주식이 약세인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또 다른 내러티브, 뭐 디지털금 이런 걸로 인해서 같이 좀 쫓아가주는 경향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아주 미국 주식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 이야기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과거 헝다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되게 많은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중국은 참고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스라엘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잠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빵 터져서 되게 놀랬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안 끝나고 장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 더 놀라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놀라는 척도를 Y축으로 삼았을 때, 가격은 한 번 놀랬을 때 가라앉다가 그 다음에 괜찮냐고 회복되다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 번 또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 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놀라고 짧게 끝났지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끝나네, 이스라엘 여기서 안 끝나네 하면서 이렇게 간 상황인데, 이게 좀만 더 가다 보면은 이게 확전되지가 않고 주변국들의 참여가 별로 그게 없고 세계 대전으로 이런 것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처럼 시장에서 점점 이제 무시를 하겠죠. 새로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내부적인 이슈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바이낸스 전 CEO 참봉자오입니다.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 창업자 참봉자오에게 3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이 소식이 지금 가장 큰 이슈고,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 참봉자오 친척, 지인들 미국 법원에 지금 탄원서 엄청나게 넣었죠. 봐달라고요. 참봉자오는 반성문도 엄청나게 쓰고 그런 상황. 그래서 4월 30일 이 선고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지금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미국이 현물 ETF 진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바이낸스였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낸스 참봉자오를 기소하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알았었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즉 감옥까지 넣으려는 거 보면은 미국에선 지금 끝까지 밟으려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를 끝까지 밟으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디파이죠. 미국 규제 당국이 지금 SEC가 이거죠. 너희 이제 유니스왑 이제 너희 고소할 건데, 너희가 그 전에 너희가 뭐 잘못했는지 좀 써봐라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근데 아마 디파이도 훗날 KYC랑 같이 결합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지금 웬만한 코인들 보시면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미국의 시민들은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민들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점지. 지금 비트코인 ETF를 열광한 이유가 미국 시장에 자본줄을 댈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보면 이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 디파이 쪽에서의 자금 흐름. 미국 시장에 줄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걸 통해서 좀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여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차트 분석은 100%는 아니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되게 지루하게 한 달 넘게 횡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을 뜯어보면 1000개, 100개, 1개는 늘어나는데 반면에 10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팔려는 사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더 추가적 랠리를 기대하고 사고 싶은 사람이 시장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렇게 아주 지루하다라는 것이고요. 불플래그 패턴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불플래그 패턴이 일어난다면 바로 앞에 상승했던 것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8만 달러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전에 반감기, 바로 2020년 5월이죠.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요. 이때 반감기 일어나서 당장 안 올라갔죠. 지루했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 반감 이벤트 지난주에 일어났지만 지루하죠.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RSI도 씻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파생 상품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자, 지난달 3월에 보시면 현재 단기 과열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리드 탐욕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들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인터레스트, OI를 많이 봤었는데요. 상당히 높았죠, 3월에.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추가적 랠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이 분석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이건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 그 밖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랠리가 2019년 미니 불장이랑 유사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때 2023년의 랠리 이걸 본다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요. 22년 때부터. 우리가 2019년 미니 불장 이야기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그 동결, 19년 랠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22년부터 기대했던 게 22년에 CPI가 많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23년은 이 YOY 효과 때문에 낮게 나올 것이므로 23년에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래서 랠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거죠.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는 비트코인 별로 안 좋았는데 요 구간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그런 건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나 유럽에서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데 미국은 괜찮은데 얘네들 때문에 해준다 해서 처음에 했었고 그런다고 뭐 더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못 봐갖고 코로나 폭락 때 좀 이제 제대로 내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완전 인하되고 나서는 이게 호재로 작동해서 비트코인 랠리를 펼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구간은 이게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4번 내린다. 그러다 올해 3번, 2번, 뭐 1번 내린다. 뭐 전혀 안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의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만 본다면 이렇게 뭐 완전 또 내려간다, 뭐 코로나 폭락까지 이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때 많은 분들이 코인을 그냥 떠났었어요. 완전 떠나고 진짜 랠리가 왔었을 때 그때 그냥 넉넉히 이렇게 바라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상황도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충분히 뭐 내려갈 수 있죠. 조정될 수 있죠. 근데 여러 부정적인 말 속에 푹 빠지다 보면 그게 하락론자로 돌변되면서 더 큰 랠리를 놓쳤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을 좀 남겨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CR이 에코버블이라고 선언했던 때가 이때인데 그리고 나서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럼 지금의 GCR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전설적 트레이더이죠. GCR 모르시는 분은 따로 검색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동안 23년 4월 21일까지 트윗 남기다가 한동안 1년 동안 트윗 없다가 4월 14일에 트윗을 남겼던 게 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존버해라 이겁니다. 존버해라. 지금은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존버해라. 항복하지 마라. GCR의 의견이 이거기 때문에 또 그 의견도 좀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루한 장이 펼쳐질 때 좀 넉넉히 바라보기보다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고유의 펀더멘탈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때이지 않을까 싶고요. 알트코인도 알트코인 본연의 그런 또 각각의 그 또 프로젝트들의 개발 방향 이런 것들 점검할 좋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누구에게든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해요. 이와 더불어서 잠깐 좀 5월에 있는 이벤트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 최대의 비트코인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요. 장소는 신라호텔 영빈관과 피치스 도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기사 나오고 있어서 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인 동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왜 달러는 비트코인이 싫어하는가의 저자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논 아메리카 대학 경제학 교수를 비롯해서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을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이 사람 책을 읽고 4억 2,500만 달러치 비트코인 구매했다고 해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추천한 책의 저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문가죠. 지미송.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셨을 텐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미송도 오고요. 왜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코드 승인할 수 있는 한 명 글로리아 자오, 비트코인 속도 개선과 확장성 문제를 계산하는 라이트닝 랩스의 CTO.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 CTO도 오고 그 외 많은 또 유명 인사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현물 ETF 승인됐잖아요. 시장 전망, 뭐 전통금융,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정책, 뭐 온체인 데이터로그 비트코인 반감기후 전망, 전략적 비트코인 투자 방법, 채굴 기술, 그리고 업비트 빗썸도 이번에 참여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아까 우리 봤던 연사들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주기영 대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도 보이네요. 티켓은 일반 패스랑 VIP 패스가 있는데, 일반 패스는 5월 30일, 31일 여기 피치스 도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VIP는 5월 29일에 추가로 신라호텔 서울에서 하는 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패스는 20만원, VIP 패스는 200만원이고, 현재 보니까 행사가 얼리버드 기간이더라고요. 얼리버드 기간에서 이 가격이고, 얼리버드 끝나고 5월 1일 되면 10%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는 뭐 비트코인, 네이버페이, 카드는 준비 중이고 이렇게 결제할 수 있고요. 주체는 서울경제, 주관은 디센터, 서울 비트코인 미덕, 할트비트가 있고, 스폰서 및 파트너의 업비트 빗썸이 있고, 여기 뭐 기타 기업들, 크립토컨트도 있고 이렇네요. 여기서 이제 서울 비트코인 미덕이 전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저 영상 보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때 뭐 제가 2015년 6월에 서울 비트코인 미덕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있는데 2015년 6월이었어요.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얼마 만입니까? 9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 미덕도 주관으로 한다고 해서 참 좀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중에 또 저희 구독자 몇몇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이벤트를 또 진행하려 하는데, 진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게 좀 티켓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티켓이냐면 여기 VIP는 힘들고 일반 패스로 해가지고 일반 패스로 해서 한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의 비트코인 처음 접하게 된 스토리, 본인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본 행사에 가시고 싶은 이유, 이런 걸 댓글에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스토리를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한테 제가 티켓을 이제 끊어드리려면 이메일, 연락처, 성함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첨되시고 난 뒤에 이걸 알려주셔야 되니까, 당첨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물론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격 중요한데, 좀 더 멀리 보고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한다면은 또 그만큼 시야가 트이고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다 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상황, 한번 굵직한 상황을 좀 접해봤고요. 큰 프레임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버그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